그래서 K방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나라별로 관리 잘해야 되고 국제적인 환경과 서로 우호관계, 연합훈련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K방사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수 고객으로 이제 바뀐 게 인도네시아,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 오히려 이제 인도네시아하고는 우리가 이제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방사청장이 좀 관리를 한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협의를 계속 한다는데 그거는 이쪽의 얘기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제 또 잔머리를 굴려서 뭐 다른 저택이 또 살 그 기회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라팔도 주문했지만은 그래서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잠수함도 그렇고 자꾸 유럽제를 눈을 돌려요. 그 뭐 전통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유럽에다 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후예들도 지금 그 당시에 뭐 조상들이 그랬다면 이제 지금의 이제 세대들이 또 그게 흘러내려온 게 전통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배경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애들이 뭐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뭔가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뭐 비공식적으로 해주는 게 있으면 잘 말을 따른다. 그런 측면의 나라들이 이제 태국까지 범위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K방산 초도, 그러니까 이 폴란드 직전에 K방산이라는 게 K자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인도네시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쟤들이 자꾸 딴 생각한다. 그러다가 2022년 이제 러우 전쟁 터지면서 바뀌었지만 상황이 여름 때 수출이 터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수 고객으로 이제 바뀐 게 인도네시아,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 참 다행이죠. 이게 나라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를 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따르십시오 하면은 그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가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물건을 사주더라도 최소 이렇게 뭉청뭉청, 소위 뭐 10대 이상으로, 뭐 필리핀 한 12대 규모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18대, 2차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36대 완성한다고 그러고. 근데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태국은 참 머리가 대단한 게 2대. 나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전에는 그 한 단계에 우리가 수출할 때 뭐 T50이죠. 그런 뭐 훈련장도 있고, 뭐 T50에 FA50형도 있는데, 뭐 한 최소 4대, 6대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2대. 근데 동남아 시장이 웃기는 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 발주 규모가 2대가 흔해요. 뭐 해상 초계기를 뭐 유럽제, ATR 계열은 이제 말레이시아도 발주를 했고, 필리핀도 발주를 했어요. 해상 감시를 또 해야 되는데 2대.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도 워낙 뭐 돈이 쪼개서 쓰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필리핀도 좀 돈이 없으니까 또, 왜냐면 다른 여러 가지 무기를 다 동시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또 태국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태국은 또 왕실과 연결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또 인적 구성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필리핀보다 더 심한 거예요. 특히 말레이시아보다.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로비를 받아서 하는 좀 다른 측면에 좀 불법에 가까운, 그 밝혀진 건 없지만 이렇게 뭐 다 서류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지금 필리핀은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여기도 이제 우리말을 잘 따라주니까. 그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의 이제 소위 초계함도 신속히 이제 건조해서 올 연말까지 2척을 이제 넘겨준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초계함은 사실 아니고 호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구축함인데,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초계함이라 불렀다, 호위함을 불렀다, 좀 혼동을 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물건도 빨리 만들어주고 인수도 잘 아주 착실하게 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다 이제 어우러져 있고, 뭐 육군 장비도 그렇고, 뭐 해군, 뭐 잠수함도 좀 뭐 사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경쟁을 시켜서 자기들이 사가겠다, 가격을 깎아서. 근데 항공 분야는 이제 뭐 앞서 뭐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은 12대 추가로 사는 F-50, 20대 뭐 F-16, 20대 뭐 KF-15. 그러니까 이 예산이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전력은 이제 증강을 시키겠다고 해서 좀 상당히 좀 착실하게 좀 착해. 이런 면에서 이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비교해서 참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직접 항공기 제작 업체한테 얘기 듣기 전에는 저도 혼동을 했어요. 저놈의 F-16V가 들어오고 그리펜이 와서 경쟁을 한다는데 그게 될까 했는데, 그 안에서 다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세부적으로 다 협상이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F-10을 당연히 이제 인도네시아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의 그 속성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꾸 이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기존에 약속받은 50대라도 어떻게 면허 생산이라도 시켜보려고. 그게 또 수익이고 어떤 그 사업비의 보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미 털렸기 때문에 뭐 보안도 털렸어요, 돈도 털렸어요,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보완을 하려면은 완전히 벌충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완을 하려면 필리핀 그 공군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폴란드만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보다 좀 더
수익이 더 날 거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하긴 할 텐데 자기를 유리한 대로 찔끔찔끔 전투기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5년 4월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뭐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든지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쪽 이렇게 말레이시아판 이쪽 권역하고 이쪽하고는 또 이게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매니아 중심들 나이 많은 50대 60대 분들 중심으로 그럼 지금 내가 네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50대 매니아 관심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는 베트남은 나는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해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베트남과 북한과의 또 어떤 그 관계,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동남아시아에서 또 다른 나라는 이제 베트남을 보고 있고. 근데 또 방산업계에서는 이제 브루네이도 얘기하는데 워낙 뭐 군사력 관계는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고 작기 때문에 브루네이보다는 이제 베트남을 또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태국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미얀마는 뭐 지금 지진 나서 많이 사람이 희생됐지만은 거기는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은둔의 국가예요. 지금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뭐 다 보도는 하고 있지만 화면도 보고 있지만은 아주 그 옛날부터 거기는 그냥 간섭 안 받고 살겠다 해서 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계선이 나눠지고 그러니 인도가 있죠. 근데 인도도 워낙 성향이 군사력 대국이지만 핵포탄 가지고. 근데 거기 또 너무 까다로워요. 그 와중에 K9 자주포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의 전투기 이런 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KF-21을 진입하기는 좀 뭐 쉽지 않을 듯. 뭐 나중에 2030년도 지나가면은 또 다른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동남아시아 시장이 우선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이 예상외로 이제 빨리 다가가고 있다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원하는 게 중국 본토하고 가깝기 때문에 전례 없이 한국 이 전투기 전력을 증강을 시켜주려고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그게 뭐 후원이라는 게 꼭 뭐 돈을 줘서가 아니라 판매 승인도 해주고 거기에 옵션도 좋은 거 주고 그리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제 우리 국산 대한민국의 KF-21을 동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엔진은 또 미국제니까 그 미국의 승인이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방국 동맹국의 또 군사력을 증강을 시켜서 트럼프가 말한 대로 해당되는 또 외곽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만 신경 쓰겠다 하지만은 이렇게 가면서 옆에 좀 비는 데가 이제 하이난도 이쪽에 필리핀 쪽이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은 이제 필리핀에다 맡기려면은 전투기를 또 여러 종류로 갖추게 해야 되는 정책이 지금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제 대만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이건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군사력 증강을 시켰고. 그래서 필리핀이 그런 측면에서 군사력 판매, 전투기 판매를 이제 드디어 뭐 승인을 그러니까 전에도 뭐 판매를 한다고 뭐 미국의 뭐 국무성에서 승인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국방부 차원으로 한 단계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승인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이제 미국이 미 공군이 전투기 F-16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그 FMS니까 자기들 거쳐서 가져가게 하니까 FMS는 미 공군 거쳐서 미 해군이나 대만 공군의 F-16V가 66대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양안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뭐 터진다 하지만은 뭐 바로 터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이게 이제 상승 작용 서로 양안 관계가 이제 뭐 포위망을 이제 하다가 이제 한 뭐 1년 지나면 쳐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2027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포위망 이제 시작을 했고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으려면은 대만 공군의 F-16 그 신규 받는 V 전투기 F-16 V 전투기에 배를 잡는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대한민국 공군의 일부 전투기 F-16 전투기에 하프 미사일이라는 공대함 미사일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뭐 20년 전부터. 근데 이것도 F-16V 개량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레이더가 바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미공군 중심으로 하프 공대함 미사일을 이제 달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최근에 해봤대요. 미공군에서.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시 1차적으로 대만 공군의 하프 미사일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게 동시에 얘기가 나온 시기상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필리핀 공군도 공대함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시간인데 중국군이 주변에서 완전히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난리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옥죄하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뭐 이렇게 참전을 안 하더라도 한반도만 책임져라. 한반도.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짜투리 붙인 게 뭐 일본 자위대하고 같이 해라. 근데 그건 사실상 뭐 좀 비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결국 한반도는 대한민국 주도로 이제 해야 되고 자기들은 이제 중국만 생각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일본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호주 데리고 다니면서 필리핀은 기지 제공하면서 그 F-16 전투기 나중에 받으면 이제 하프 미사일을 때려라. 그쪽으로 내려오는 걸 잡아라. 내가 다 보장해줄게 하면서 그냥 포위망을 이제 구축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중국제 폭격기가 옛날 그 러시아제 Tu-16이라는 그 구형 폭격기인데 그거를 독자적으로 한 10차례 개량을 해서 지금 최신 버전을 갖고 있어요. 엔진도 바뀌고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이제 6발 달 수 있는 아주 타격력이 세졌죠. 근데 그거를 또 한편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뭐 유사시에 막아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FA-50 한 대 가지고는 좀 벅차고 그래서 전투기를 골고루 도입을 해야 되는 그 중에서 이제 급하게 KF-11의 블록 1을 공대공 전투 미사일 발사하는 그거를 빨리 들여다 놔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개량 키트 받아서 개량을 우리가 가서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좀 급해요. 필리핀 공군도 KF-11 블록 1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중국 그 폭격기도 상당히 성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KF-15 블록 1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공대공 미사일이 좀 비싼 거를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 미티어 미사일. 그런데 초기에 뭐 비싸더라도 몇 발은 일단 있어야 되니까 많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미티어 미사일. 그러면서 2032년 지나면은 대한민국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수입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K방산도 장기적으로 다 깔아놔야 되는. 그러니까 본체가 이제 들어가면은 203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가 또 국산 미사일을 팔 수 있는 그 비싼 유럽제 미티어 말고. 그래서 K방산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관리 잘해야 되고 국제적인 환경과 서로 우호관계, 뭐 연합훈련, 필리핀군하고도 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K방산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냥 뭐 숟가락을 얻는 거 욕심에만 있는 사람처럼 뭐 그냥 논문 같은 거 아니면 글 발표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것도 낸 사람도 있어. 같이 뭐 연합으로.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K방산을 유지해주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거든. 뭐 제도를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내서 따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관련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저 오늘 비판을 많이 하는 좀 못마땅했던 거. K방산은 본질이 다르다. 그런 또 다른 거 소위 외교계통이나 방위사업청의 실무진들이 진짜 신경 써서 자기 자체에서 구상을 잘해서 수시로 만나러 청장이 이제 방사청장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얼굴마다 국방부 뭐 장관도 그렇고 지금 공석이지만 차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 실질적인 이제 관리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학자들이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K방산이 2040년대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쓴 게 역시 전투기 KF-21이다 이거죠. 각자 지분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전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아주 주력으로 운영하는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180여 개국 중에서 전투기 중심의 전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뭐 한 대략적으로 그냥 짐작하는 게 뭐 50에서 한 80개국 사이? 나머지는 아니라고 해요. 뭐 헬기도 몇 대 없는 나라도 많고 아주 뭐 산골짜기 골짜기 사는 나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시장은 제한되어 있고 지역별로 이 세계 지역별로 자기들 시장이 있고 자기들 말 잘 듣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또 말을 안 듣고 난 저기 거 살 거야. 니들이 통제하는 전투기 못 사겠어. 요즘 그거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통제를 받으면서도 사이가 좋을 때는 고성능 그 전투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투기를 유럽제나 서유럽제나 특정 지금 말씀하시는 뭐 5세대 이상 6세대 사면서 미국제 포함해서요. 근데 또 이제 사이가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국제 관계가. 그걸 대비해서는 또 한국제를 2트랙, 3트랙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러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것이 운영이 안 될 때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런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이 많죠. 뭐 이집트가 좀 그런 면도 있고 전통적으로 오히려 이집트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방법이 없는 나라가 튀르키예가 이거 아니면은 거의 한 6, 7년 동안 미국한테 잘못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제가 그 S-400 미사일 버릴게요. F-35 주세요. 이제 최근에 뉴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긴 답이 없어서. 근데 이집트는 미국의 군사원조 FMF 자금을 받으면서도 그거는 이제 기존 미국이 준 장비에 어떤 보수 유지 돈으로 많이 쓰니까 자기들의 그 군부가 관광을 관리한대요. 그래서 마치 중국처럼 돈을 따로 이제 챙겨서 공동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그런 무기 살 때 쓰는 그 돈이 있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중국제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100%는 아니지만 50%의 돈 정도를 뭐 한국의 KF-10을 또 살 수 있는 거고 FA-50도 지금 뭐 산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는 다양한 국가의 전투기를 일단 도입합니다. 러시아제도 이제 지금은 안 사는데 전에 샀었고 그거는 이제 그런 관계 국제 관계에 따라서는
그 모든 전투기를 이제 운영하면 좋은데 뭐 사이가 나빠지면 이건 이제 옆에 치워놓으면 또 이걸 쓸 수 있게 이제 그런 측면의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아주 뭐 용의주도하게 면밀하게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쉽고 간단한 그러니까 연구는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은 다 펼쳐놓고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어렵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뭐 박사님들이나 뭐 학계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뭐 자기들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렵게 막 책을 내고 논문을 내요. 보기도 싫어. 쉽게 해서 접근이 쉽게 하게 되면 자기를 뛰어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막 꼬이게 만들어 막 읽기도 싫게. 근데 그게 소위 관리들한테는 뭐 이제 평상시에 또 참고해야 되는 책들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쉬운 것들. 그걸 참고자료로 쓰면서 아, 여기 좀 협의 좀 해봐야 되겠네. 타진을 해봐야 되겠네. 아니면 업체하고 같이 가서 뭐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에어쇼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런 나라,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정세, 그 나라의 정치 현황, 정세, 뭐 돈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주변국하고 경제 관계, 뭐 어떤 대치 관계 이런 거를 연구해서 이렇게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거기서부터 K방송은 시작되고 유지되는 건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한 자리 노력. 항상 어렵게 책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기 평생 먹고 뭐 은퇴할 때까지 뭐 연금 받고 하려면 어디 뭐 좋은 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궤도를 달리하죠. 그래서 좀 진실되게 좀 이렇게 아주 일반화적으로 K방송을 응원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적다. 아쉽다. 근데 어쨌든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또 영업팀에서는 국제 영업팀에서는 또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누가 응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맨날 출장 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개발을 또 못하는 연구 개발, 세일즈 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K방송으로 되는 게 아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전투기 F-50 48대 전차 다 천문 뭐 이렇게 1000대 얘기잖아요. 갑자기 되기도 했는데 그 전에 삼성테크 시절에 K9 자주포의 그 차체 구동 체계만 이미 2016년도에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알려진 거죠. 물건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 좋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야 한국 거를 그냥 다 통으로 사볼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내가 유럽제, 독일제 옛날에 나를 학살했던 우리 장교단을 학살했고 침공했던 나라 저걸 내가 저 물건을 믿어야 돼. 주는 것도 앞기도 되게 엄청 느리고 꼼꼼하다는 핑계로 프랑스 물건 센 거 있나? 영국은 더 없어. 다 와야 돼가지고 방산업체가. 그래서 한국까지 살려. 그다음 러시아제는 말이 안 되는.